농부는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고 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안다. 자신이 아무리 기대해봐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을 신뢰하며 수확의 계절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선, 순수,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5가지 법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법칙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현자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선정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법칙들을 전부 익히고 삶에 적용한다면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법칙을 한 줄로 쉽게 설명하자면 결과가 있기 전에 행동이 있고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정 생각과 행동을 했기에 현재의 우리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은 원인과 결과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앨런은 자신의 저서 위대한 생각의 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식물이 씨앗 없이는 생겨날 수 없으며 씨앗에서부터 싹을 틔우듯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생각에 보이지 않는 씨앗 없이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다. 의도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인 행동 역시 생각에서 비롯된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다. 그러므로 사람은 밭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콤한 과일을 수확할 수도 있고 쓴 과일을 수확할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모습, 행동, 결과 모두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런 씨앗을 심은 적이 없다. 아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씨앗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 씨앗이 자라나 싹을 틔운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생각하는 대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영원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낳으며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는 행복한 상태를 결정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며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행동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행하며 불안하거나 비참하다면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결과가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라는 것,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원하는 씨앗을 선택해서 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쓴 마음의 정원에서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 씨앗이 어떻게 심어지고 싹이 트이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법칙은 행동의 법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영감이 떠올라야만 행동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영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감이 행동을 이끌기도 하지만 행동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가가 빈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영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페이지는 빈 채로 남아있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영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감이 없지만 청소를 시작하는 순간
더 깨끗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영감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일단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순간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따라서 영감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규율과 시스템을 정해서 언제나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던, 하기 싫던, 피곤하건, 우울하건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규율대로 좋던, 싫던 그냥 행동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가수 B는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그냥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다 보면 재밌어진다고 말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은퇴 경기 인터뷰에서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한 시간들, 늦게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한 시간들, 하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스스로 몰아붙이기 싫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온 시간들, 그 자체가 꿈이란다. 그게 바로 꿈이란다. 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란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이걸 이해한다면 꿈을 성취하거나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더 대단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도 정해진 규율 속에서 그냥 행동하며 자신을 고양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소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이 거대한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관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은 간헐적인 큰 움직임이 아니라 규칙적인 작은 단계에서 나옵니다. 행동의 법칙을 활용하는 비결은 작게 시작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발전할 때 그 작은 발전들이 모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행동을 시작하면 영감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일체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모든 것과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미줄을 떠올려 보세요. 거미줄의 한 가닥이 움직이면 전체 거미줄이 흔들리듯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고립된 개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더 크고 복잡한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두가 기분이 좋잖아요. 반면 우울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주변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에게 큰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거미줄의 일부분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통합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신을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적 거미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세요. 이것이 바로 통일된 의식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진동의 법칙입니다. 진동의 법칙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특정 주파수의 형태로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진동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것끼리 끌린다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은 운이 나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상황이 끌려옵니다. 자신의 생각이 뿜어내는 진동 에너지와 상황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비슷하기에 서로 끌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지혜의 저자 제임스 앨런은 우리가 심는 모든 생각의 씨앗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다시 기회와 상황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왜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진동 에너지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는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의 아이디어는 훌륭해. 고객들은 나의 제품을 사랑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진동 주파수는 그를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쌓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그의 에너지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다. 청년의 긍정적인 진동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대로 또 다른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는 나는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내 제품에 관심이 없을 거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진동 주파수는 그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행동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감 없이 일을 처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친다.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진동 주파수가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을 불러온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사업은 실패하고 그의 부정적인 진동이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진동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진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진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진동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동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진동의 법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행복도 물질도 말이죠.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은 10만 원만 있는 사람에게는 많아 보이지만 1억 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작아 보입니다. 같은 돈이지만 다른 관점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낮은 점을 다른 사람의 높은 점과 비교하여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는 SNS가 발달되고 나서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SNS에서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며 자신의 외모는 형편없다고 느낍니다. 타인의 화려한 집과 멋진 차를 보고는 자신의 안식처에 대해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낍니다. 그들처럼 멋진 집과 멋진 차가 아니라면, 그들과 같은 여행지에 갈 수 없다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욱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니 말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치만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행복의 진정한 본질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증대시키는 비결은 비교를 멈추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루는 영상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볍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5가지 중 어느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